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왜 넓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얼굴에 있는 살은 빠지지만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연부 조직들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에 턱선이 불룩해지고 심술보가 나오고 이중턱이 생겨서 턱선이 없어지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0, 50대 얼굴 리프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0, 50대가 되면 노화가 진행이 이미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얼굴의 노화는 만 25세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대가 되었을 때부터 심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분들도 있고, 관리를 잘 하실 경우에는 50대, 60대가 되어도 동안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왜 자꾸 노화가 되고 그리고 얼굴이 늙어 보이는 걸까요? 우선 피부의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외부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과 사무실에서 빛을 보지 않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피부 노화 정도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자외선에 의해서 DNA도 파괴되고 피부에 재생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노화라고 불리는 원인에 의해서 잔주름도 생기고 피부는 탄력을 잃고 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쉽게 변화가 되고 특히 살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연부 조직의 두께가 적어지면서 점점 아래로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을 분 풍선이 바람이 빠지게 되면 쭈글쭈글해지는 풍선이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피부 노화와 연부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얼굴이 늙어 보이게 됩니다. 늙어 보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을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나이가 든 사람들의 특징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의 톤도 떨어지고 잔주름이 보이고, 두 번째로 아래쪽으로 조직들이 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부 조직의 두께는 얇아지고 피부의 탄력을 잃기 때문에 상안면부 부분은 점점 얇아지고 아래쪽 중안면부와 하안면부 부분에 늘어진 조직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면서 얼굴이 넓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왜 넓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얼굴에 있는 살은 빠지지만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연부 조직들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에 턱선이 불룩해지고 심술보가 나오고 이중턱이 생겨서 턱선이 없어지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예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피부 노화는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가장 좋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외출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직사광선이 노화를 굉장히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서 피부를 보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크림을 바르면 하얗게 백탁 현상이 보이기도 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싫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야외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화장품 중에 로션 중에 보면 외출용으로 할 때 생활용으로 어느 정도 자외선 차단을 해줄 수 있는 SPF 지수가 35 정도 되는 높지 않은 그런 자외선 차단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로션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밝은 곳에 나가면 무조건 거기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광노화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피부 광노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흡연을 반복해서 할 경우에 피부 광노화에 못지않게 피부의 상태가 좋지 않아지고 잔주름이 생기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흡연을 하고 계시다면 금연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부 조직의 변화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들쭉날쭉하는 체중입니다. 만약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가 다시 요요 증상으로 몸무게가 늘었다가 다시 또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마치 풍선을 불었다 바람을 뺐다 이런 반복 작업을 통해서 쭈글쭈글해지듯이 우리 얼굴의 피부도 늘어지고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체중의 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게 조절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40,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체중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얼굴이 갑자기 노화가 진행되는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방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과연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안면거상과 같은 큰 수술을 하기 전에 시술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연부 조직이 많이 꺼진 부분이 생긴다면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볼륨을 채울 수 있고, 또 피부를 탄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울세라와 같은 시술 장비를 이용해서 바늘을 찌르지 않고 비침습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방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면 수술을 하기 전까지의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좀 더 탄력을 부과해주고 늘어진 느낌을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이런 시술을 받아봤자 추후에 안면거상 수술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좋은 안티에이징 방법은 시술을 통해서 최대한 수술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도 관리가 잘 된 피부와 연부조직 상태를 갖고 계신 분들은 큰 무리 없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아무리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개선의 효과가 관리가 되신 분들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안티에이징 시술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결국에는 이분이 안면거상 수술까지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감안해서 안면거상 수술에 방해가 되지 않을, 또 안면거상 수술을 받았을 때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 그런 추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시술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거상 수술은 늘어진 피부와 안쪽에 있는 근막을 당겨주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절개 부위도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감추고, 그리고 피부가 많이 늘어지고 탄력이 잃은 상태에서는 젊으셨을 때 생겼던 상처와 다르게 흉터도 진하게 남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흉터를 많이 남기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턱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턱선 부분이 날렵하게 보이고 늘어진 느낌이 나지 않아야지만 노화된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건데요. 팔자 부분이나 위쪽 부분에 있는 노화된 정도는 개선하기가 쉽지 않지만 턱선 부분을 개선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가 어려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할 때, 관리를 할 때, 수술을 할 때 항상 아름다운 턱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0, 50대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리프팅을 해야 되는 상황과 그리고 예방법, 그리고 간단한 시술부터 수술까지 설명을 드려 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조목조목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이었습니다.